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어린이 용품들에 무더기 리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신장과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카드뮴이 무려 기준치의 2,000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시민들은 아이들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좀 걱정되죠. 아무래도 뭐 제가 산 것 중에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못 사게 잘 못 보고 살까 봐. 물고 빠는 장난감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 면역력도 약한 아이인데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무서우니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과 제품들에 발생한 안전성 문제.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물론 다방면의 사건, 사고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임지웅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아파트의 한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놀고 있는데 최근에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 용품에서 기준치 최대 2,0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로 무더기 리콜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유통이 불가하며 불법 유통할 경우 판매 업체까지도 벌금 부과를 받게 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법대로 안 해서 문제겠죠?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법대로 제대로 검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업체에서 편법을 썼다던가.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에 대해 연령별, 소재별 안전 기준이 세심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리콜 명령이 떨어진 제품도 불법 유통에 처벌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의 경우 엄격한 안전 검사는 필수입니다. 안전검사 대상인 제품들은 유통을 할 때 안전검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유통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유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안전기준 취소 신고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 제품들이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장난감 안전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학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각종 장난감과 학습용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사실은 그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굉장히 많은 시간 노출이 됐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가지고 놀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라고 걱정이 지금도 너무 많이 돼요.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액체 괴물 슬라임이라고 하죠.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제품인데요. 제가 만난 친구도 액체 괴물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해요? 지방이랑 슬라임이요. 슬라임, 네. 지방이 왜 좋아해요? 왜냐면 슬라임은 그게 좋아요. 그 느낌도 좋고. 다시 한번 만져봐도 될까? 네. 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요. 알죠? 일명 액체 괴물, 슬라임 제품 중 일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디메틸 포르마미드가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위험 농도를 넘을 경우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손에 조금 붓는다는 거랑 수영장 물 냄새나요. 그 낙수 뿌린 그 냄새요. 수영장 물 냄새. 네.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량 제품들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슬라임 같은 거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게 굉장히 싸요. 1,000원 뭐 이러면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 부모님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이런 슈퍼 같은 데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규제를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케이스 인증 마크가 안 돼 있는 건 아예 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케이스 마크를 뭐 어떤 물건에든 그렇게 해놓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해물질이 포함된 채 불법 유통되는 제품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재 법의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 인증 제도는 보통 인증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 인증 제도를 인증받은 걸 취소하면 되는데, 안전 확인 제품은 그 확인된 그 번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취소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상품 번호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의 관리 체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를 위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유아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이 모델별로 안정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고 그 적합함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을 받더라도 그 취소 명령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아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확인 표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품별, 용도별 안전검사 기준을 세워 검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상으로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긴 하지만 제품 용도별로 세밀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 같은 경우 제조업체는 지우는 용도로만 만들었지 그게 입에 넣고 빨 용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 교육들을 다니고 있는데 교육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지우개를 씹는다거나 아니면 똥을 먹는다거나 이런 약간 좀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본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단순히 어른들의 잣대로 이거는 오로지 지우는 용도로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은 호르몬 장애, 기형아 출산, 성장 저해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어린이 제품에 대한 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경우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재질별, 용도별로 관리 기준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생산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업체들 감시라던가 뭐 법대로 잘 하고 있는지, 예, 그걸 감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쓴다, 나의 아이가 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먹고 이제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기준을 만들면 업체는 그에 맞춰서 따를 수밖에 없고요. 경제성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얼마든지 기업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시도록 국가에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 입법 제안은 계속됩니다.